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관광지, 여행지, 휴가, 흔히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이다. 하지만 100년의 집에 36년의 압제 그리고 7년의 악몽이 있는 슬픔을 간직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1271년 고려 원종 12년 진도의 용장성을 근거지로 여몽연합군에 항전하던 삼별초군은 토벌군과의 싸움에서 진도가 함락되자 김통정 장군이 자녀 부대를 이끌고 탐라에 들어왔다. 그들은 이곳에 토성을 쌓고 다시 몽고에 대항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1만 2천여 명의 병력과 160여 척의 규모로 탐라 정벌에 나선 토벌군의 끝까지 저항했으나 수적 열세에 의해 패하고 말았다. 1273년 4월 고려 원종 14년의 일이다.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거의 정복한 세계 강대국인 몽고와 맞서 끝까지 항쟁을 하며 보여준 고려 무인의 드높은 기상과 자주 호국의 교류를 엿볼 수 있는 역사의 한순간이다. 삼별초가 무너진 후 몽고는 탐라총 관부를 설치하고 지배를 했다. 제주를 거대한 목마장으로 삼아 1500명가량의 군대가 주둔하며 100년 동안 직할령으로 통치했다. 이로써 공민왕 23년 1374년 최영 장군에 의해 몽고인들이 제주에서 완전 토벌될 때까지 100여 년 동안 원나라의 직할지로 일본과 남송 공략을 위한 전략기지로 이용되면서 제주도민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그리고 1374년 공민왕의 명을 받은 최영 장군의 공격으로 100년의 지배는 끝이 난다. 그러나 제주를 결사항전의 터전으로 삼은 삼별초군이나 100년의 세월을 지배했던 몽고군, 그리고 몽고군을 몰아내고자 들어온 고려의 관군 모두 제주도민의 삶에 피해를 입힌 이방인이었을 뿐이다. 제주의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환해장성, 바다를 둘러싼 긴 성이라는 의미의 환해장성. 삼별초군이 탐라로 들어오기 전인 원종 11년 1270년 고려 조정은 진도의 삼별초 정권이 남해의 섬과 그 일대의 주군을 아우르고 남해 바다 한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육지에서 공략하기 쉽지 않은 제주도까지 장악해 남해 일대의 대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고, 따라서 개경 정부가 먼저 실랑 고여림을 제주로 보내 일천군사로 제주 바닷가를 지키도록 하면서 둘레 300여리의 장성을 쌓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종 11년 1270년 11월 이문경이 이끄는 삼별초 부대가 제주로 진입해 고려의 관군을 격파하고 제주도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고려 조정이 쌓고 있던 제주 해안가의 장성 이른바 환해장성 역시 삼별초의 수중에 넘어갔으며 삼별초에 의해 중수되어 제주 방어를 위한 기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삼별초 이후 환해장성은 외구 침입이 심했던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보수 정비가 이루어져 나아갔다. 창꼼은 창 고막난 돌이라 하고 떼창문의 제주어이기도 하다. 떼창문은 방문에 낸 작은 창문을 뜻한다. 말처럼 창을 뚫어놓은 듯한 기암으로 서 있는 바위에 구멍이 나 있어 여행자들의 포토 스팟으로 유명하다. 제주의 돌은 검은빛 다공질 현무암이다.
이러한 이유로 검은 돌담은 사냐나 마을, 해안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제주 특유의 경관이 됐다. 섬 전체를 두르고 두른 검은 돌담띠로 인해 제주는 중국의 만리장성에 빗대어 흑룡만리의 섬이라 불리기도 한다. 삼별초 이후 540여 년 후인 1920년대 제주 서남부 지역에 있는 송악산 일대로 시대와 장소를 옮겨본다. 1910년 갑술국치 이후 조선은 강제병합을 당해 일제강점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송악산, 단산, 모슬봉, 삼방산 아래쪽 뜰이라는 의미를 가진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중일전쟁으로 인한 전쟁의 전초기지로 삼은 곳이며 정뜨르 비행장과 함께 대표적인 일제의 군사시설이다.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일본은 주민들을 동원하여 알뜨르에 군용 비행장을 건설하였다. 20만여 평의 비행장에 폭 20m, 높이 4m, 길이 10.5m 규모의 경납고가 20기가 세워졌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본격적으로 전초기지로 삼아서 약 700km 떨어진 중국 난징을 폭격하기 위해 알뜨르에서 많은 전투기가 출격하였다. 중일전쟁 기간 중 2차 공사를 통해서 규모는 40만 평으로 확장되었다. 1938년 11월에 일본군이 상하이를 점령하면서 오무라 해군항공대는 중국 본토로 옮겨졌고 이에 따라 알뜨르 비행장도 연습 비행장이 되었다. 그러다가 1942년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여 본격적으로 요새화되어 80만 평으로 확장되었다. 비행장 곳곳에 있는 경납고는 주변과 동화되어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숨어 있었다. 20기 중 19기가 원형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이 중 10기는 국가등록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다. 경납고가 있는 알뜨르에는 서사로름 학살터가 있다. 서사로름은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에 의한 학살터이기도 한 가슴 아픈 장소이다. 이곳은 일제가 만든 탄약고가 있던 곳인데 해방 직후 미군에 의해 폭파된 곳이다. 폭발로 인한 커다란 웅덩이가 생겼는데 해방 후 그곳에서 예비검속으로 수감되었던 일반인들이 학살되었다 한다. (100년의 지배) 36년의 압제 그리고 7년의 악몽 중 100년과 36년을 걸어보았다. 다음 영상에서는 7년의 악몽에 대해 걸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